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호주에서 1년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지만 자세하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요즘 근래에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멀리 가까이 있는 제주도도 가시는 것 같고 멀리는 말리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요즘 들어서 호주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한 달 살기보다는 조금 더 어학연수, 아이들의 어학연수나 아니면 아이들의 스쿨링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1년에서 2년 정도를 계획하시고 오시는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1년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제 밑에 보시면은 총 5단계로 저희가 보통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역을 설정해야 되죠. 지역이라 그러면은 시드니나 멜번이나 아니면 브리스벤, 골드코스트 중에서 어머님과 아이한테 가장 적합한 동네, 지역을 어머님들이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선정입니다. 지역이 설정됐으면은 그 지역 안에 있는 학교들, 그게 국립학교든 또는 사립학교든 어머님께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가 선정했다면은 학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등록하게 되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애드미션 센터에다가 바로 입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가 폐위가 된 이후에 호주 영사관, 한국에 있는 호주 영사관이나 이민성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초기 정착입니다. 지역이 선정되고 학교가 선정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애드미션을 받고 비자까지 나온 이후에는 그럼 이제는 항공권을 발권하시고 바로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설정입니다. 지역을 설정하실 때는요, 저는 최소한 5가지 또는 6가지 정도를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후, 그 지역의 기후고요. 두 번째는 물가, 그 다음 세 번째는 국적 비율. 여기 국적 비율이라 하면은 한국 아이들이 한 학교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네 번째는 치안, 그러니까 안전성이죠. 다섯 번째는 편의성, 얼마만큼 어머님이 지내시는 데 있어서 편리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호주는요, 워낙에 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 지역들, 가장 많이 들어보신 멜번이나 시드니나 브리스벤이나 각 거리가 1000km 이상씩 떨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각 지역마다의 기후들이 다 달라요. 기후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지역을 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시드니, 멜번, 브리스벤 이 세 군데를 봤을 때는요, 당연히 시드니가 물가가 비싸고요. 두 번째는 멜번이고요. 세 번째는 브리스벤. 여기서 물가에 저희가 척도를 두는 거는 집 렌트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먹고 생활하는 거는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렌트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의 렌트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적 비율입니다. 아이가 호주로 오는 목적 자체가 어학연수의 언어적인 습득에 대한 가장 큰 포션을 뒀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국 아이가 너무 많다든지 또는 한 클래스에 한국 아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가 어학연수,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적 비율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치안입니다. 치안이라 하면은 안전이죠. 아버지 없이 엄마와 아이가 왔을 때는 당연히 치안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편의성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편의성이라 하면은 1년을 살다 보면은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분명히 한국 음식도 먹고 싶을 것이고 한국적인 문화도 어머님들이 좀 접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년이다 하면은 분명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겁니다. 이 5가지를 고려해서 어머님이 정하셔야 되는 게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학교 선정입니다. 지역이 선정됐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 있는 학교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학교는 크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립학교만의 좀 더 비싼 가격에 맞는 커리큘럼이 있을 것이고요. 공립학교는 공립학교 갖고 있는 각 학교들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에이전트, 유학센터, 유학원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의 정보를 많이 얻어 가지고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한국에 있는 에이전트들보다는 호주 현지에 있는 지역을 정하셨다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에이전트에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아주 개인적인 저의 견해인데요. 1년 또는 2년을 지내신다 하면은 저는 굳이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사립학교는 입학 전에 어학연수 기간을 따로 잡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업 일수가 모자라 가지고 한국에 돌아갔을 때 자기 학년으로 못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6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본교로 바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ESL 서포트나 EALD 서포트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적응을 금방 하게 되면은 나중에 1년 또는 2년 뒤에 저희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학년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학교 등록과 비자 신청입니다. 학교 등록은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등록을 하게 되고요, 모든 학비는 교육청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게 유학원에서 학비를 유학원으로 보내달라 그러면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학비는 학교로 꼭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각 학교마다의 애드미션 센터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게 됩니다. 준비되는 서류들은 지난 2년간의 아이들의 성적표와 여권 사본, 그 다음에 그 학교와 교육청의 어플리케이션 폰만 작성하시면은 간단하게 학교가 등록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비자 신청을 합니다. 비자 신청이라는요, 모든 학교 등록이 다 끝나서 컨펌이 된 이후에 학비가 다 입금이 된 이후에 학교에서 최종 입학 승인서라는 걸 줍니다. 최종 입학 승인서가 나오면요, 그 최종 입학 승인서와 부가적인 서류들을 다 조합하여서 호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들은요, 에이전트나 유학원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도움을 충분히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자가 나오시면은 언제든지 호주로 입국이 가능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호주에 들어오시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집이 있어야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차를 구매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집에 전기, 전화, 가스 등의 인터넷 등에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첫날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오리엔테이션적인 부분이 또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토탈 초기 정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